살인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징역 7년이 선고가 됐네요. 사건을 좀 이제 살펴보면 사실 이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과 지금 피해 여성의 동생과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하고 이게 20년 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그 피해 여성, 그러니까 저 동생의 누나, 지금 이제 피해를 입었죠. 그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좀 그때부터 이렇게 감정이 안 좋았는데 이제 이 피해 여성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양육비 청구라 그래서 아이를 키워놓고 나중에 양육비를 또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 청구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앙심을 품고 지난해 11월 이제 두개골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다치게끔 하는 집중적인 공격을 해서 살인 미수로 이제 재판을 받고 7년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 처형이 되는 거, 옛 처형이 되는 건데 거기 가서 20년이 지났는데 가가지고 보복 살인을 좀 한편은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죠. 왜 처형을 20년 전에 이혼은 그거 지금 처형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을까? 근데 20년 전에 이혼할 때 처형이 좀 자기 여동생에게 설득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게 너에게는 훨씬 좋다. 네 남편과 이혼하라고. 근데 계속적으로 설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한 것을 보이는데 그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전적으로 이렇게 이혼을 시킨 것은 처형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처형에게 책임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2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찾아와서 이렇게 살인을 하려고 했을까? 근데 그 부분은 전 부인이 양육비 소송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양육비 소송 청구. 그러면서 재산 가압류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재산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황당했던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이혼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서 이제 양육비를 청구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재산의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분한테 분개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양육비를 청구하고 내 자산의 가압류를 하기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처형이 이혼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걸 보여요. 그래서 결국 처형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아마 그 흉기로 머리를에다 손상을 입혔는데 그냥 뭐 손상이 아니고 두개골이 이제 골절되고 이제 출혈이 아마 심해서 그 형량이 상당히 저선고가 된 걸 보면 굉장히 생명은 살아있지만 굉장히 심한 부상이나 유독한 상태에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다는 거는 양육비를 받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양육비를 청구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저 부분도 이혼 소송 제기해서 판결로 양육비를 얼마 지급을 하고 소송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본인이 지급할 돈이고 또 설사 이혼을 안고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활비랄지 양육비는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 양육비 자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하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이거는 엄벌에 쳐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의외로 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더 뭐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얼굴을 공개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아들 딸이 그 양육비를 받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든지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소송에서 졌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그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뭐 다른 문제에 있어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이렇게 많다면 그 당사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 주는 사례가 많으니까. 알겠습니다.